더 타임 트래블러입니다. 오늘은 이전에도 살펴본 바 있는 브랜드인 볼라인 중 트레인마스터 GMT를 살펴볼게요. 먼저 시계 리뷰에 앞서 잠깐 GMT, 즉 그리니치 표준시에 대한 이야기로 살짝 빠져볼게요. GMT는 런던을 기점으로 하고 웰링턴의 종점으로 설정되는 협정 세계시의 기준 시간으로 정의되며 현대의 표준시인 유니버셜 타임 코디네이티드, 즉 협정 세계시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GMT의 시간을 최초로 손목시계로 표현한 시계는 글라이신의 에어맨이지만 경영위기를 겪는 글라이신을 대신해 가장 유명해진 GMT 시계는 누가 뭐래도 1954년도에 출시된 롤렉스의 GMT가 될 것입니다. 롤렉스의 최초 GMT 시계 모델은 GMT 마스터의 유고사이가 되겠는데요. 지금의 GMT 시계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는 24시간계의 베젤에 GMT 시침을 가진 모델이었습니다. 롤렉스 GMT 마스터의 선풍적인 인기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GMT 시계의 교과서적인 기틀이 되었으며 이 기틀을 기준으로 마이크로 브랜드부터 메이저 브랜드까지 롤렉스의 그 모델을 참고 또는 표방한 GMT 라인을 출시시키고 있습니다. GMT 시계는 듀얼타임 시계와는 조금 다르게 분침이 생략된 GMT 시침이 존재하며 해당 시침이 별도의 24시간계의 시간을 가리켜 베젤의 유무에 따라 제2 또는 제3의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늘 살펴볼 트레인마스터 GMT의 경우 언급드린 별도 GMT 시침이 존재하는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사실 정보가 거의 없는데요. 볼워치의 구형 모델로 추측되며 현재로서는 단종된 모델이기도 합니다만 최근 그레이마켓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에 따라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슬릿부터 케이스까지 매우 가벼운 티타늄 소재로 가공되었으며 케이스의 직경은 38mm, 러브트러브는 45.5mm로서 동양인의 손목에 최적화된 사이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이 브러쉬 처리되어 있으며 러버와 케이스 옆면이 이어지는 곳에는 괜찮은 수준의 챔퍼 마감이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볼록한 형태의 무반사 처리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내부에는 볼워치의 아이덴티티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우선 약한 펄감이 느껴지는 유백색의 다이얼의 중앙에는 다이얼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해 방사형으로 퍼지는 전형적인 기우쉐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우쉐 패턴은 빛의 반사 형태에 따라 빛을 반사시키고 있지만 다소 저렴한 느낌인 썬버스터와는 전혀 다른 고급스러운 질감과 느낌을 주네요. 기우쉐 패턴의 끝자락, 즉 아우터 부분에는 챕터링을 구분짓도록 솟아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챕터링과 다이얼의 경계면에는 촘촘하고 깔끔하게 분트랙이 프린팅되어 있고요. 챕터링 위쪽에는 GMT 시간을 나타내는 24시간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24시간계는 슈퍼루미노바 야광이 처리되어 있어 작은 글자에도 불구하고 야간에서의 밝기와 지속력이 준수한 편입니다. 인덱스는 총 24개의 3중 수소 튜브가 바 인덱스와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는 밝은 오렌지색의 3중 수소 튜브로 구분지었고요. 나머지 바 인덱스의 경우 녹색 계열의 3중 수소 튜브로 처리해 두었습니다. 이전 볼워치의 리뷰에서도 언급드렸듯 3중 수소, 즉 트리튬은 약 12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빛을 흡수할 필요 없이 야간에서 즉각적으로 발광하며 시간이 지나도 그 밝기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볼워치의 브랜드명과 레일로드 스탠다드 글귀가 프린팅되어 있고 6시 방향에는 빨간 글자로 GMT가 프린팅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오토매틱 글귀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3시 방향에는 데이트 인디케이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즈를 살펴볼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모델에서의 단점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블루 계열의 칠한 핸즈는 마감이 나쁜 편은 아니나 색감 자체가 칠한 핸즈의 느낌을 너무 티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빛을 받을 때 칠한 핸즈 특유의 저렴함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동일 모델의 블랙 계열에서 사용한 무채색의 핸즈를 사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다소 아쉬운 핸즈임에도 불구하고 초침의 끝부분에는 볼워치의 상징인 레일로드 스탠다드의 심벌을 화려하게 나타내고 있어 저렴해 보이는 칠한 핸즈의 단점을 상쇄시켜주고 있습니다. GMT 핸드의 경우에는 시분침과는 별개로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구분지었는데요. 시스루 화살 형태로서 그 중앙에는 마찬가지로 트리튬 튜브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시분침은 아라비아 인덱스와 동일한 밝은 오렌지 계열의 3중 수소 튜브가, GMT&N에는 바인덱스와 동일한 녹색 계열의 트리튬 튜브가 부착되어 있어 야간에서도 GMT 시간과 기본 시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색깔을 구분지어 두었습니다. 베젤은 시계 전반에 걸쳐 가공 처리된 티타늄 소재와는 다른 유광의 스테인레스 스틸을 채택하여 티타늄 특유의 탁하고 어두운 색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다운된 시계의 명암을 나름 밝게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로고의 폭은 줄질에 다소 용이한 18mm의 너비가 채택되었습니다. 부착된 브레이슬릿은 케이스의 소재와 동일한 티타늄 소재이며 가공 상태는 준수한 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인 단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브레이슬릿의 엔드링크와 로고의 유격이 볼 워치답지 못하게 존재합니다. 이 유격은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 많이 아쉽네요. 그렇다고 해서 브레이슬릿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유격으로 인해 착용하는 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케이스의 두께는 11mm로서 전반적인 케이스에 크게 어울리는 두껍지 않은 두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 처리된 스테인레스를 채택한 크라운은 조작하기 쉽도록 큼지막하고 두께감이 있도록 제공되어졌고요. 크라운의 전면부에는 레일로드 스탠다드의 심벌이 양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크라운은 스크류 타입의 크라운이며 스크류를 푼 상태의 0단계에서는 와인딩을 할 수 있고 1단계에서 아래쪽으로 돌리면 날짜창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로 돌리면 GMT 핸즈가 시간 단위로 점핑하여 GMT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을 2칸 뽑으면 현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스크류 방식의 크라운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된 방수 성능은 30m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렇게 저조한 방수 성능의 원인은 나사 형태로 열고 닫게끔 처리한 시스루 백케이스가 원인입니다. 방수 성능 때문에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백케이스는 미네랄이 아닌 사파이어 글라스 처리되어 있어 이 부분으로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시스루 백케이스 내부에는 RR1201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탑재된 무브먼트는 에타 2892 GMT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수정한 엘라보레 또는 탑급의 무브먼트로 추정됩니다. 보통 볼워치의 무브먼트 표기에 C가 붙은 것은 COSE 인증을 받은 크로노미터급으로 구분되며 미표기된 것은 엘라보레 또는 탑급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시계 정보의 부재로 인해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리뷰하고 있는 이 시계의 경우 약 5일간 착용한 상태에서도 1호차 플러스 2초를 유지하고 있으니 오차 부분에서는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티타늄 소재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저의 손목 기준인 16cm로 시계줄을 조정했을 시 그 무게는 75g이며 풀코 기준 85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며 실제 착용했을 때 그 착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편합니다. 특히나 해당 모델의 경우 볼워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동양인의 손목에 최적화된 사이즈는 매우 반길만하며 다이얼의 만듦새와 볼워치의 아이덴티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한 모델의 리테일가는 약 2,000불대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그레이마켓 기준으로 600불 후반대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 해당 제공되는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모델은 국내 정발된 모델은 아니기에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아이덴티티와 깊은 역사성을 지닌 볼워치를 다소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더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